안녕하십니까. 워라벨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국구로 유행했던 디저트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되는 매장은 하루 매출이 500만원 이상, 한 달 매출이 2억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7억 손실이라는 하락세가 시작되었죠. 17년 3월 먹거리 엑스파일 논란의 저격 방송으로 완전 나락으로 치닫게 되었 타이거 슈가, 타이안 슈가, 쩐주단, 흑화당 등 이렇게 현재까지도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디저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라벨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워라벨 레스토랑을 관리하고 있는 임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구로 유행했던 디저트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패션이나 대중문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건 디저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행에 민감한 것은 장점도 있지만 디저트 같은 음식 문화에 나쁜 점도 많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13년부터 유행했던 설빙입니다. 인절 미 팥빙수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죠. 설빙은 2010년부터 부산에서 떡카페 시루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4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내며 성공하여 오늘날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표본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도 굉장히 많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설빙은 현재 8개국 25개 지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나라에서 설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동 지역인 1년 내내 30도가 넘는 쿠웨이트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사막까지 진출한 설빙,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일명 럭셔리 붕어빵이라고 하는 크로와상 붕어빵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이 디저트는 제가 직접 운영 관리를 했던 거라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굉장한 인기여서 아주 개고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15년 초부터 돌풍을 불어일으켰고 비교적 높은 가격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매장은 하루 매출이 500만원 이상, 한 달 매출이 2억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매장이 그랬죠. 일부 인기 매장은 줄을 1시간씩 이상씩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인기 디저트의 특성상 유사 브랜드의 엄청난 등장으로 2년 정도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현재까지 몇몇 곳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맛있었는데 안타까워요.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생과일 주스의 대중화를 시켜준 주시입니다. 주시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현재까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건대 1호점을 시작으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16년엔 800호점을 달성, 중국과 다른 아시아 브랜드의 수출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나 17년도엔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56% 감소, 영업이익이 17억 손실이라는 하락세가 시작되었죠. 그 이유는 16년 2월 뉴스에서 주시의 1리터 과장 광고 사실이 드러나며 고객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1리터 주스라고 광고했으나 사실 600ml에서 800ml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외에도 길거리에선 주시 플라스틱 컵 쓰레기들을 매번 볼 수 있었고 또 MSG 논란 등 많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아직까지도 건재한 주시의 대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대왕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라고도 하죠.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이 돌풍은 전국 매장 400여 곳이 문을 열 정도로 흥했으며 굉장한 매출을 거두었죠. 하지만 대왕 카스테라는 원조가 어디인가 하는 자료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비슷하지만 다른 매장들의 오픈들로 이어졌으며 가장 큰 타격이었던 17년 3월 먹거리 엑스파일 논란의 저격 방송으로 완전 나락으로 치닫게 되었죠. 이 사건은 먹거리 엑스파일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수면으로 떠오른 사건으로 계속되는 논란 끝에 결국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망하고 울게 했던 논란의 디저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해서 많이 사 먹었었는데 또 먹고 싶네요. 다음은 다섯 번째 명랑 핫도그인데요. 대왕 카스테라의 몰락과 동시에 유행이 시작된 쌀 핫도그입니다. 당시에는 먹거리 엑스파일의 다음 희생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17년 600호점을 돌파, 18년 9월엔 1000호점을 냈을 정도로 전국구를 강타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수출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도 있을 정도로 동네 상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생활 간식이 되어버렸죠. 현재는 600개 정도의 매장만 남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건재한 명랑 핫도그, 지금도 먹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열풍을 일으킨 흑당 버블티입니다.
2010년 초중반부터 시작된 공차나 아마스빈의 버블티 유행으로 버블티가 대중화된 상태에서 18년 후반 홍대 거리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거 슈가, 타이안 슈가, 쩐주단, 흑화당 등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있으며 말 그대로 흑설탕을 이용한 버블티로 아직까지 인기가 많죠. 개인적으로는 버블티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스빈 공차를 많이 가요. 하지만 흑당 버블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한두 번 먹어보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흑당 버블티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현재까지도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디저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엔 무분별하게 오픈이 되어 폐가망신한 분들이 많은 반짝 유행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카페벤의 블랙스미스, 헐빙 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객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희 워라벨 레스토랑의 메뉴는 공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